안녕하세요. 장수밥상입니다. 저는 내과에서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여러분, 매일 식탁에 오르는 생선 그중 어떤 것은 혈압을 올리고 기억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생선은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 훌륭한 약이 됩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반대로 꼭 챙겨야 할 생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리죠.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무조건 건강식이다라고 믿으십니다. 물론 생선은 훌륭한 단백질원이고 오메가3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째,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독소를 걸러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둘째, 신장도 노폐물을 내보내는 속도가 느려지죠. 셋째, 면역력 변화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FDA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65세 이상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생선들을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땐 괜찮던 생선이 노년기에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40년간 환자분들을 봐온 제 경험으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참치입니다. 참치는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큰 바다 생선이라 수은이 많이 농축됩니다. FDA 연구에 따르면 대형 참치의 수은 함량은 작은 생선보다 3배에서 5배 높습니다. 수은이 몸에 쌓이면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이 생기고 심한 경우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캔 참치는 더 문제입니다. 수은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환경 호르몬까지 더해져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는 특히 부담이 큽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주 1회 이하로 줄이시고 캔 참치를 드실 때는 라이트 참치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붕어, 잉어, 메기 같은 강이나 호수에서 자라는 생선들이죠. 민물은 바닷물보다 오염도가 높고 간흡충이나 기타 기생충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회로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65세 이후 면역력을 고려할 때 민물고기는 반드시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길 권합니다. 매운탕이나 찜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있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민물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식 우럭입니다. 자연산 우럭은 괜찮지만 양식 우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량을 키우다 보니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소화기관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약이 잘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럭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자연산을 선택하시거나 믿을 수 있는 양식업체 제품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훈제 연어입니다. 겉보기엔 고급 건강식 같지만 65세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훈제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둘째, 보존을 위한 아질산 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들어가죠. 셋째,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벤조피렌 같은 물질이 장기간 섭취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에도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어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훈제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적극 추천하는 생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DHA와 EPA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수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고등어의 오메가3 함량은 연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게다가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것도 큰 장점입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고 주 2회에서 3회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삼치입니다. 삼치는 살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생선입니다.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근육량 유지에 필요한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굽거나 졸여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기입니다. 조기는 칼슘과 인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뼈와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아서 수은 같은 중금속 축적 위험도 낮은 편이죠.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찜이나 구이로 드시면 뼈까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작은 생선이지만 영양가는 결코 작지 않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는 지방이 적고 타우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타우린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이 있거나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담백한 맛이라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한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림이나 구이 또는 맑은 국으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65세 이후 체중과 혈압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0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정리한 안전수칙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생선 내부 온도가 63도 이상이 되도록 익히셔야 합니다. 회는 가능한 피하시고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더욱 주의하세요. 속까지 익었나?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 내장과 피를 깨끗이 제거하세요. 독소나 기생충은 주로 내장과 피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는 이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세 번째 원칙, 원산지와 신선도를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입하시고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인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세요. 냄새도 비린내가 아닌 바다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생선 4가지, 참치, 수은, 농축 위험, 민물고기, 기생충과 세균 위험, 양식, 우럭, 항생제, 잔류 위험, 훈제, 연어, 나트륨과 보존제 위험. 꼭 챙겨야 할 생선 4가지, 고등어, 뇌와 혈관 건강, 삼치, 소화 잘 되고 항산화 효과, 조기, 뼈와 근육 건강, 가자미, 혈압 조절과 간 보호. 그리고 어떤 생선이든 충분히 익혀서 내장 제거하고 신선한 것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65세 이후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것은 작은 식습관 하나하나가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냉장고에 참치캔이 있으신가요? 이번 장보기에 어떤 생선을 담으실 예정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제가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